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어떤 선택은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부자가 되지 못한 것,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것, 더 많은 여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과거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고려해야 할 7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과거의 후회를 버려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우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후회를 거듭하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72세의 진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결국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만약 그때 내가 남편에게 더 신경을 썼다면 하는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더 자주 갔더라면, 조금만 더 돈을 아껴서 남편 건강을 챙겼더라면, 이런 후회 속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으며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어.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과거의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고 싶었던 그림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라.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더 잘할 수 있었던 선택?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은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다치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 80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오직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남과의 비교를 버려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남들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저보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단물에 떠있는 나뭇잎을 보아라. 그것은 흐르는 대로 떠다닐 뿐 다른 나뭇잎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너도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숨 쉬는 일이 많아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돌봐주며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외롭지?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잃고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진 육시고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 박 선생님은 육시고세의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 친구들은 다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명예롭게 살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박 선생님은 평범한 국민연금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재테크를 했더라면, 내가 은퇴 후에도 강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쌓이면서 그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오랜만에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 선생님은 매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는 점점 밝아졌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해진다.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며 오직 내 인생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스스로를 아름답게 키운다. 남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피어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면 됩니다. 이제 비교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을 버려라. 나답게 살아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남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니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는 중에 내가 넘어졌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니라?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는 않았을까 걱정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보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더 걱정하는 거다. 그렇다면 너는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남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웃기진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진짜 나다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윤 할머니의 이야기. 윤 할머니는 70세 생일을 맞이한 날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별투 여자가 무슨 예술이냐 별투라는 부모님의 말에 미술학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정과 자식들을 돌보느라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나서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윤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우겠다고? 웃기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붓을 잡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색을 칠하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2년 후, 윤 할머니는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60세가 넘었다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려라.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를 너무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물동이를 들고 강가로 가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만 담아 오너라. 제자는 강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다 보니 깨끗한 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은 너무 탁했고
어느 쪽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빈 물동이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찾아도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65세 이후에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간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최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했다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데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날 이후 최 씨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딸과 손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공원 가십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모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손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임에서 최 씨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날 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그 후 그는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앗아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로 가득 찬 주머니에는 보석 하나를 넣을 공간조차 없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진짜 소중한 것을 품을 수 있다. 이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두려움을 버려라, 용기 있게 도전하라. 어느 날 한무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가?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요. 실패할까 봐 걱정될 때요.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요. 노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일 뿐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72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강 할아버지 이야기. 강 할아버지는 72세까지 한 번도 악기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지만 나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수업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피아노를 쳐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몰려왔습니다. 내가 악보도 못 보는 이달? 사람들이 못지않으이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 나이든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악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날 이후 강 할아버지는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처음에는 한음을 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작은 연주회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첫사랑이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결국 내 마음속에 있었을 뿐이구나.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한 발짝 내디뎌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발을 담그지 않고는 단을 건널 수 없다. 60세, 70세, 80세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도전의 순간입니다.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60세 이후 거침없이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 남과의 비교, 남의 시선, 불필요한 인간관계,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거침없이 당신답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